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시리즈의 컨버전스 테스트 몇 개를 봤는데, 우리 그 남은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넘버로 주어진 시리즈가 아니라 함수로 주어진 시리즈, 그거의 컨버전스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 네 번째로 인테그랄 테스트까지 봤는데, 인테그랄 테스트에서 또 하나 예를 들면, 리만 제타 펑션 어떻게 정의되냐면 제타 p p가 인티저일 수도 있지만 리얼 넘버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 배우면 컴플렉스 넘버까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fn이 되는 거니까, 함수를 쓰면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 fx를 x의 마이너스 p승, 그 다음에 이거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이 값이 유한하냐 혹은 다이버지를 하냐에 따라서 저 제타 펑션이 다이버지 하냐 컨버지 하냐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로어 리밋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1로 쓰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p분의 x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 1부터 무한대까지. 물론 이렇게 적분을 할 때는 p가 1이 아닐 때죠. p가 1이 아닐 때. p가 1일 때는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까 p가 1이면 x분의 1이죠. x분의 1이니까 p가 1일 때는 로그 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p가 1이 아니니까 분모는 0이 아니고,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유한하게 되려면 요 값이 음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p가 1보다 크면 컨버전트하고 p가 1보다 작으면 다이버전트하죠. 이때 p가 1일 때도 역시 다이버전트하죠. p가 1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모닉 시리즈가 되는 거죠. p가 1일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렇지만 p가 1일 때 하모닉 시리즈가 x의 파워로 다이버전트 할 경우 x의 파워로 되는 게 아니라 로그니까 좀 더 마일드하죠. 좀 더 부드럽게 감소를 하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n, 그 다음에 요거를 끝에를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n까지 적분한 거, 적분하면 로그 n이죠. 이걸 빼면, 이걸 빼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모닉 시리즈는 로그 n처럼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다이버전트한 로그 n을 빼면 이거는
이것도 역시 다이버지하냐 하면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파이나이트한 넘버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수학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수학에서 나오는 상수가 원주율 파이,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을 볼 때 그 지수 2,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보였지만 요거를 우리가 감마로 정해요. 요거를 우리가 오일러 마셔러니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물론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많이 나타나는 양이에요. 숫자로는 대략 무리수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뭘 했었냐면 컴패리슨 테스트, 루트 테스트, 레이쇼 테스트, 인테그랄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거는 내가 물론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만 하면 가우스 테스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스트인데 시리즈에 나오는 각각의 일반항이 전부 다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굉장히 큰 경우, 아직 리밋을 안 취하고 그렇지만 n이 굉장히 큰 경우 un 플러스 1, 이 1 플러스 h over n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요게 n이 굉장히 클 때 n에 의존하긴 하지만 n이 굉장히 큰 경우 유한한 경우, 상한값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레이쇼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텀이 더 하나. 1이 있으면 우리 잘 모르지만 레이쇼 테스트를 할 때 뒤에 있는 걸 무시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뒤에 있는 걸 무시하고 1만 있으면 우리 잘 모르는 경우였었죠. 모르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있으면 h는 n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예요. 다음 같은 경우에 h가 1보다 크면 n이 컨버지하고 h가 1 이하일 때는 다이버지하는. 이때는 우리 요 경계 h가 1은 이퀄 사인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앰비규어티가 없어요. 그 경계에서. 다음 같이만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 또 역시 앞에 이 리만 제타 펑션처럼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레이쇼 테스트는 우리 아까 지난번에 해보지 않았나? 1/n. 이 경우는 우리 레이쇼를 취하면 n에서의 레이쇼를 취하면 다시 말하면 u의 n을 n 플러스 1을 u의 n으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n over 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n이 유한하면 분모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1만큼 더 크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n이 유한할 때 극한값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리즈가 컨버전스 하는 걸 볼 때는 n이 무한대인 걸 봐야죠. 일이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시리즈예요. 컨버전스를. 두 번째 얘는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복잡한 게 나오면 n이 밑에 뭐 3 스퀘어 루트 n 제곱 5n 플러스 1 이런 거 나오고 복잡하죠. 요걸 AN이라고, UN 혹은 AN이라고 하면 AN은 잘 모르지만 N이 굉장히 커지면 분모에서 N의 3승 N제곱 2가 있으면 이게 제일 크죠. 나머지 무시할 수 있죠. 위에서도 N제곱, 요게 제일 크죠. 그 제일 큰 것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스퀘어 루트 2 4 n3 n제곱분의 1 다음 같이 나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컴패리슨 테스트를 할 때 이거랑 비교해서 bn 다음과 같은 텀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리만 제타 펑션에서 p가 2인 경우 이 경우는 컨버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음과 같은 항이 있는 인피니트 시리즈는 컨버지하는 시리즈예요. 그죠? 따라서 AN, BN으로 나누면 일보다 작죠. 따라서 BN으로 되는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고 AN은 BN보다 각 텀마다 N이 굉장히 클 경우 AN이 BN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AN으로 나오는 다음 같은 시리즈는 컨버지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건 내가 지우지 말까? 세 번째 n의 5승 n제곱 3의 n승 n의 3승 이것도 n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3의 n승이 n의 3승보다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분자가 3의 n승 분모는 n의 5승. 그러면 bn 플러스 1 n이 아주 클 때 레이쇼를 취하면 bn의 역수부터 먼저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레이쇼는 1이지만 요 레이쇼는 3으로 가죠. 1보다 크니까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하는 시리즈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가우스 테스트의 얘는 좀 복잡한 시리즈가 있지만 A2J 플러스 2 A2J 2J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2J 플러스 1 2J 플러스 2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 코스에서는 나중에 미분방정식을 배울 때 미분방정식의 시리즈 솔루션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할 때 그 시리즈라고 놨을 때 그 레이쇼가 다음과 같이 줘요. 우리가 르장드르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는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나야 된다 그래서 분모가 J인 곳에서 끝난다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곳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지만 우리 무한대로 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게 2J로만 되니까 이걸 2J로 하지 말고 A2J라고 쓰면 그러면 UJ 플러스 1 이게 J가 클 때 람다는 상수예요. 클 때 요게 제일 크죠. 그러면 밑에 거랑 하면 2J 플러스 1이 상쇄가 되고 2 이게 어떻게 되나? 거꾸로 써야 되니까 거꾸로 써야 되니까 2J 플러스 2J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1 오버 J 그 다음 뭐 나머지는 여기 여러분들이 람다를 집어넣은 걸 분모를 썼을 때 그거를 J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쓰면 우리 BN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그것까지는 우리 관심이 없으니까 다음 같이 쓰면 지금 보면 우리 여기 H가 아까 우리 여기 쓴 거에 보면 1 플러스 H가 1인 경우죠. 1 이하면 시리즈가 다이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예요.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다이버지 하는 시리즈는 없다. 그래서 시리즈가 무한급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조건을 써서 소위 퀀타이제이션 컨디션이 나와요. 그건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시리즈의 부호가 전부 같은 경우, 시리즈에서 나오는 항들의 부호가 전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했죠. 근데 시리즈가 부호가 서로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 그런 거 우리가 alternating, 서로 교대한다는 거죠. alternating 시리즈라고 하는데, 부호가 서로 한 항과 그 이웃하는 항이 부호가 계속 반대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1 다음과 같이. 그래서 n번째 항이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이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하모닉 시리즈예요. 하모닉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빼주는 항이 있으면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죠. 컨버지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걸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하는데, 얼터네이팅 시리즈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거는 부호가 바뀌니까 절대값을 취한 거. 절대값을 취한 양, 이게 1 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면 얼터네이팅 시리즈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시리즈는 컨버지 해요. 근데 다만 절대값을 붙여서 컨버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bsolute 컨버전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위에 적은 이 시리즈는 다 절대값을 부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 바꾸면 하모닉 시리즈가 돼서 우리 컨버지 하지 않는 시리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얼터네이팅 시리즈는 앱솔루트 컨버전스는 없는 시리즈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리즈는 컨버지 해요. 이게 컨디셔널리 컨버전트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용어를 책을 번역을 할 때 이 용어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이걸 내가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를 쓰면 조건부 수렴이죠. 그렇죠? 조건부 수렴이 내가 책에는 이상하게 썼어. 이렇게 조건부 수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더해주면 컨버전 하지만 그러면 훨씬 더 컨버전스가 좋아지죠. 근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컨디셔널 컨버전스, 조건부 수렴이 있는 경우, 그럼 이게 수렴하나 보네. 그럼 수렴하는 값이 얼만데? 문제는 수렴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헷갈리죠? 그게 소위 리만스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리만의 정리 중에 하나인데, 컨디셔널리 컨버전트한 시리즈는 항을 적당히 더하면 원하는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이게 컨버지 하는 거를 먼저 보면, 컨버지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거를 결합을 해.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다음과 쓸 수 있죠. 1 빼기 6분의 1 빼기 20분의 1 자꾸 빼는데 빼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빼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요걸 다 하면 1보다 작을 거라 이거예요. 1보다 작은데 이걸 어떻게 모으냐면 카운터 example은 처음 3개를 더해. 플러스인 거 3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빼는 거 첫 번째 걸 빼요. 그 다음에 양의 항 5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음수인 걸 빼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오거나이즈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값은 얼마야? 더 써볼까? 몇 개 더 써봅시다. 17부터 25까지. 이렇게 쓰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1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걸 다 더하면 15분의 9 15분 아니지 15분의 8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8이네 1 더하기 15분의 8 맞죠? 그래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 더하기 15분의 8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15분의 8은 30분의 15에다가 16을 더해. 그런가? 15에다가 30일. 이렇게 더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5분의 1로 쓰면 5분의 3. 다음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30분의 3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합을 하면 이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 계산하면 2분의 3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 원점에 Q의 전하가 있어요. 거리 1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 플러스 Q. 스퀘어 루트 2, 1, 스퀘어 루트 2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 스퀘어 루트 3 떨어진 곳에 플러스 Q. 다음과 같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쭉 무한히 배열을 하면 이 입자가 받는 정기적인 힘은 당연히 힘은 4파이 엡실론 0 Q제곱 첫 번째 게 1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조금 아까 봤던 얼터네이팅 시리즈가 나오죠. 컨버지 하지만 조금 아까 본 예에서 보면 어떻게 그룹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Q를 놓고 그 다음 전하를 가지고 올 때, 전하를 무한대에서 가지고 올 때 어느 것부터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놓으면 그게 얼마더라? 어디 갔어? 로그 2야. 다 합한 게. 이 순서대로 쭉 더하면 로그 2예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1 스퀘어 루트 3 스퀘어 루트 5에 Q를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나서 무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이 앞에 4파이 엡실론 0분의 Q 스퀘어 앞에 다음과 같은 팩tor 값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전하가 받는 힘은 똑같은 전하의 배열이지만 전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똑같은 전하의 배열인데 결국 끝나고 나면 똑같은 전하의 배열인데 여기서 놓는 순서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 방법은? 자연계에는 무한대라는 숫자가 없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놓을 수 없어. 항상 유한계로밖에 못 놓죠. 이런 문제가 없어요. 유한계로 그냥 더하면 돼.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놓는다는 거에 맹점으로 이걸 무한급수로 놓는 순간 다음과 같이 전하를 어떻게 놓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힘의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리즈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리즈는 넘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펑션의 시리즈를 생각해 봅시다. 점점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펑션.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un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un이 이제는 x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생각하는 방법은 인피니트 시리즈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파셜 썸을 생각하고 u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인피니트 썸 다시 말하면 파셜 썸에서 다음과 같이 인피니트 시리즈를 썼을 때 이게 컨버지를 하냐? 이게 숫자인 경우는 n에 의존하지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x에도 의존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컨버전스 앞에서 말한 컨버전스 테스트를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x 범위가 어떤 x 범위에서 컨버지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냐? 이게 어떤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 x의 어떤 영역에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유니폼 컨버전스예요. 유니폼 컨버전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스몰 엡실론인데 스몰 엡실론에 대해서 n x에 인디펜던트한 x에 인디펜던트하고 x는 구간을 a와 b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꺽쇠로 하면은 양쪽 끝이 포함되는 경우죠. 그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뭔지 알겠죠? 어디에는 등호가 포함되고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가. 다음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만족하냐면 SX에서 SNX를 빼면 항상 주어진 어떤 작은 엡실론이 있으면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이 n보다 큰 라지 n보다 큰 곳에 대해서 요 차이가 어떤 라지 n 값이 있어서 그 값보다 큰 파셜 썸에서 이거를 뺀 요 양이 항상 엡실론보다 작으면 우리 요 양은 SX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A와 B 사이에서 유니폼리 컨버전트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 유니폼리 컨버전트 하는데 A와 B 사이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걸 써서 보면 절대값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라지 n까지의 파셜섬 그 뒤에 남는 거 우리가 쓰는 리메인더라고 하는데 그 리메인더의 절대값을 항상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을 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으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제로와 1 사이에서 이게 보면 서메이션 n 앞에 1-x에서 앞으로 끄집어내서 xn승 n이 무한대까지 썸을 하면 x가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쓸 수 있죠. x가 숫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x가 1보다 작고 양수이니까 0이어도 괜찮죠. 다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컨버전트하고 따라서 이때는 sx가 1이에요. x가 1일 때는 이게 앞에 있는 게 0이니까 sx가 0이죠.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두 개의 값이 있죠. 그래서 보면 sx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는데 0 이상 1보다 작을 때 유니폼리 컨버전트 하고 그때 sx는 1이에요. x가 1일 때도 컨버전트 하고 sx는 그때는 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 이상 1 이하일 경우 전부 다 컨버전트 하지만 x가 1일 때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만 구별해도 역시 컨버전트 하죠. 둘 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앱솔루트 컨버전스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셜섬을 보면 요거의 파셜섬을 보면 이거를 n까지 하면 더 이상 이렇게 쓸 수 없고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앞에 1-x를 곱하면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보면 유니폼 컨버전스의 조건을 보면 1-x의 n승 이게 얼마야? xn승. 이게 임의로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x가 충분히 작으면 이걸 항상 잡을 수 있지만 x가 1 근처로 자꾸 가면 이거 만족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x가 1 근처로 가면은 이 유니폼 컨버전스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니폼 x가 0부터 1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고 x가 1일 때도 컨버전트 하지만 x가 1일 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함수에서 그러면 컨버전스 리밋은 x가 1인 경우를 컨버전스 리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이 함수의 시리즈가 있는 경우에 이게 컨버전트 하냐 안 하냐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본 시리즈처럼 테스트가 있냐, 컨버전스 테스트가 있냐, 우리 이런 걸 봐야죠. 있어요. 컨버전스 테스트가 몇 개 있는데 두 개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 말은 거창하지만 들어보면 뭐냐면 컨버전트한 인피니트 시리즈를 먼저 찾아요. 이건 함수의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시리즈를 찾고 mi가 uix의 절대값보다 항상 큰 경우 어떤 구간에서 이 경우는 이게 유니폼리 컨버전트예요. 물론 구간이 있죠. 뭐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x에 아무리 의존하는 함수라고 해도 그의 절대값이 어떤 일반항이 어떤 x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시리즈의 일반항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요걸 만들면 절대값을 벗긴 요 시리즈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증명하냐면 large n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n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하면 i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mi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임의의 small positive number보다 작게 만드는 large n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m이 컨버전 시리즈니까. 그 다음에 uix가 절대값이 mi면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uix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는 snx 요게 바로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형이라는 요게 엡실론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니폼 컨버전스를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시리즈를 봤을 때 앱솔루트 컨버전스랑 앱솔루트 컨버전스는 각 항의 절대값을 했을 때 시리즈가 컨버전하는 거랑 시리즈의 함수의 시리즈가 났을 때 유니폼 컨버전스는 사실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absolutely convergent 시리즈를 찾을 수 있으면 uniformly convergent한 펑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niformly convergent한 얘기는 다음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그냥 말로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SX가 무한대까지 모든 구간에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보면 시리즈가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죠. 올터네이팅 시리즈예요. 올터네이팅 시리즈고 사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UNX는 어디서나 X가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말하면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스한 단조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SX는 컨버전스가 있죠. 하지만 앱솔루트 컨버전스는 없어요. 그리고 왜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없고 더군다나 왜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없냐? 여기서 앱솔루트 절대값을 취하고 x를 0으로 놓으면 하모닉 시리즈가 되죠. 다이버전트한 시리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앱솔루트 컨버전스, 이 구간에서 모든 구간에서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SX에서 SNX를 빼면 요거의 절대값은 계속 바뀌니까 요게 un 플러스 1x보다는 작은데 x가 이렇게 x제곱으로 분모가 있으니까 x를 0으로 놓은 게 더 크죠. 왜 0으로 놓냐면 이게 x의 인디펜던트한 양이죠. x의 인디펜던트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un은 0으로 가고, 따라서 이거는 유니폼 컨버전스는 있죠. 앱솔루트 컨버전스는 없지만 유니폼 컨버전스는 있는 경우죠. 자, 이제 두 번째 테스트. 테스트는 요거까지만 하고 또 딴 얘기를 해봅시다. 아벨스 테스트. 이건 뭐냐면
시리즈를 어떤 함수 곱하기 some constant, 다시 말하면 x에 n에는 의존하지만 x에는 인디펜던트한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컨버전트하고, 두 번째, a와 b 사이에서 fn 플러스 1 x가 fnx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노토닉컬리 디크리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요 안에서 x가 어떤 값 바운드가 되어 있는 경우, m은 x의 인디펜던트, m과 n의 인디펜던트, 특히 x의 인디펜던트한 경우,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unx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요. 어디서? 이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시리즈, 함수의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왜 유니폼 컨버전스를 자꾸 강조하냐? 유니폼 컨버전스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의 시리즈가 유니폼리 컨버전트 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컨티뉴어스 하다고 칩시다. UNX가 컨티뉴어스. 요 시리즈가 유니폼리 컨버전트한 시리즈면 첫 번째, 시리즈 합한 것도 컨티뉴어스예요. 두 번째, 유니폼리 컨버전트한 시리즈를 적분을 하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는 경우에는 적분과 썸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유니폼 컨버전스가 없으면 이 바꾸는 작용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을 경우에만 이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할 때 인피니트 시리즈로 바꾼 다음에 각 항을 적분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다시 합하려고 하는 그걸 하려면 반드시 그 시리즈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미분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분인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미분은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는 조건이 좀 더 들어가요. 미분을 해도 요 양이 컨티뉴스해야 되고 요 양이 컨티뉴스해야 되고 요게 유니폼리 컨버전트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미분을 할 때는 미분과 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적분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미분을 할 때는 요 자체가 컨티뉴스해야 되고 요 썸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썸과 인테그레이션 혹은 미분을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함수의 시리즈 익스펜션 중에 지금 다음과 같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함수에 그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냐? 거꾸로죠. 시리즈 익스펜션이 있으면 그거에 전부 다 합한 양이 뭐냐를 보지만 거꾸로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일러 익스펜션. 테일러 익스펜션을 유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fx가 n번 미분한 게 continuous. a와 b 사이에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테일러 시리즈를 유도해 봅시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첫 번째 n번 미분한 걸 이렇게 f의 슈퍼스크립트로 n으로 써서 이렇게 쓰면 더미 베리어블을 써서 위에 있는 x랑 구별하기 위해서 더미 베리어블 x1을 쓰면 이거는 fn-1의 x fn-1의 a죠. 한 번 더 적분하면 dx2 x1 dx1 fn x1 요거가 x2까지 그럼 요거는 적분하면 여기가 x2, 요거 x2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a부터 다시 x까지 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첫 번 이거는 a부터 x까지 dx2 fn-1 x2 n-1 a죠. 역시 적분을 하면 fn-2 x 빼기 fn-2 a 뒤에 있는 건 상수니까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f의 n-1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또 한 번 적분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적분을 했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3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적분을 하면, 요거를 위해서 적분을 하면 f n-3x f n-3a x-a의 fn-2a 요거 적분하면 이거를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일반화를 할 수 있죠. dxn dx1 쭉 다 하면 n번 적분을 했으니까 fx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fn 마이너스 2의 a 2 팩토리얼 x 마이너스 a의 스퀘어드 f 더블 프라임 a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x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 f n 마이너스 1 다음 같은 식으로 쭉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fx는 쓰면 fx는 다 넘기면 fa 마이너스 아니지 fx는 fa 플러스 x 마이너스 a의 f 프라임 a 2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남은 게 있죠. 이게 남아있는데 요 남아있는 요거를 R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이나이트한 시리즈죠. 근데 우리 뭘 아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무의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이거는 요 사이의 폭 곱하기 some function 아니 g 사이가 a부터 x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이무의 값 그 사이에 대해서 만족하는 요 그 사이를 찾을 수 있죠. 우리 이거를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중간값 정리라고 배웠죠. 자. 이런 거 항상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Rn, 그 사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Rn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죠.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우리는 이 값을 무시한 인피니트 시리즈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앞에 썼으니까 다시 또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게 테일러 시리즈. 혹은 이퀴벌런트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h는 서메이션 n 팩토리얼 분의 h의 n승 fx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바꿔서 쓰면 되죠. 뭐냐면 a를 h로 바꾸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x-a를 h로 쓰면 되네. x-a를 h로 쓰면 다음 걸 쓸 수 있죠. 이 중에서 특히 a가 0인 경우는 뭐 뚜렷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맥클로린 시리즈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일러 시리즈 중에서 특히 이렇게 맥클로린 시리즈를 x의 n승 파워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를 쓰면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건 재미없고 다 트랜센덴탈 펑션을 쓰면 첫 번째 엑스포넨셜 펑션 여러분들 많이 썼던 거죠. 계속 미분하면 똑같은 게 나오니까 컨버전스 리밋 혹은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는 모든 곳에서 두 번째 sin x 마이너스 1의 n승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거죠. 코사인 x 1 이거 여러분들이 다 많이
여태까지 많이 봤던 건데 서메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이게 제로부터가 아닌데 이거는 제로부터 맞지? 이렇게 쓰도록 했으니까 x의 2n승 2n 팩토리얼 역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쓸 거 log 1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2분의 x 스퀘어드 3분의 x 3승 미분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서메이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x의 n승 n 이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러분들 1일 때 보면 아까 봤던 하모닉 시리즈의 올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죠. 순서대로 하면 로그 2가 되는 거죠. x가 1일 때. 그래서 x가 1일 때 다음 것이 주어지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이건 엑스포넨셜 펑션을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팩토리얼 여섯 번째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마지막으로 1 over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 엑스펜션을 공부했거나 여태까지 많은 물리 문제를 풀 때 다음 같은 시리즈 엑스펜션은 전부 다 해봤을 거예요.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거를 보면 되고 그럼 이 다 했던 익숙한 거를 왜 이렇게 굳이 다 쓰냐? 내가 더 쓴 게 있죠. 유니폼리 컨버전트한 구간을 내가 다 썼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숙제 중에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왜 유니폼 컨버전스한 곳이 여기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숙제를 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